It was a rocky year for the Canadian economy as Donald Trump's tariffs began to take hold. That uncertainty only intensified in January whe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nounced he was stepping aside, ultimately paving the way for Mark Carney to step in. 일부 경제정책 결정은 단순히 지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패턴을 재구성합니다. 2018년 10월 제너럴 모터스, GM, 경영진은 디트로이트, 워싱턴, 오타와에 동시에 배포된 내부 공문을 통해 북미 지역 5개 공장에 대한 생산 배정이 중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 공장과 캐나다 오샤와의 역사적인 복합시설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운영 재편성으로 포장되었지만 정부 강요실, 증권거래소 그리고 그레이트 레이크스 지역의 산업 노조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냉전 시대 법률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채택한 일련의 조치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동맹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재해석되었으며 명시된 목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영향은 당시 회의실 안에서 벌어진 일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대륙적 통합 논리에 뿌리를 둔 100년 역사의 기업인 제너럴 모터스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동기화된 생산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윈저에서 제조된 부품들은 인디애나에서 부분 조립을 위해 국경을 넘어간 후 산루이스 포토시에서 최종 조립을 마쳤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정된 이 시스템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고정밀 압영앙판과 구조용 알루미늄과 같은 필수 원자재에 대한 갑작스러운 관세 도입은 생산의 기본 수학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확장된 조립 라인 개념은 억제 논리로 대체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노출된 산업 중심지들의 조정 필요성이었습니다. 캐나다 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대륙적 협력 모델의 더 광범위한 기능 장애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온타리오 주의회는 탈공업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제너럴 모터스 관계자들을 공개 증언에 출석시켰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들이 채택된 관세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무부는 장기적인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 추진 신기술에 대한 투자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세금 및 물류 관련 불확실성은 중기 계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드스타운과 오샤와 사건은 민간 기업의 내부 행정 결정이라는 한계를 빠르게 넘어섰습니다. 이는 무역 정책과 생산 구조 간 균형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재산업화라는 구호는 실제로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바로 개혁하려던 시스템 자체의 복잡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의 중심에는 시간, 비용, 예측 가능성에 민감한 생산 사슬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수는 게임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공장 폐쇄는 일시적 또는 기술적 조치로 제시되었지만 제도적 딜레마를 드러냈습니다. 공공정책이 추구한다고 선언한 목표 자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운영 논리를 어느 정도까지 압도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식 성명이 아닌 기업, 지방정부, 국제행위자들의 후속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사례는 산업 입지 우선순위에 대한 재평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샤와 공장 폐쇄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은 캐나다는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과 비공개 협의를 시작해 생산 전환의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관세 정책이 제 위치를 유도하려 하면서 그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측정되지 않은 왜곡을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적 효율성을 지탱해온 상호 의존성은 취약점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방향 전환의 신호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 자동차 산업을 지탱해온 통합 모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018년 10월의 결정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대기업 3자 규제 체계 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에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로드스타운과 오샤와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이로 인한 신호는 가치사슬 전체에 파급되었습니다. 재정적 상업적 예측 가능성이 내부 정치적 쟁점이 된 환경에서 더 이상 안정성을 가정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논의는 경제 영역을 넘어 제도적 계획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협상에 관세 보호 조항을 포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정부는 안정성 약속을 기반으로 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통해 긴급하게 투자를 유치하려 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무역 파트너들이 미국과의 생산적 협력의 기초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산업 통합의 미래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생산량이나 고용 규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지탱하는 거버넌스 논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예측 가능성 요소의 점진적 후퇴는 인센티브 구조를 재편하고 기업들을 방어적 결정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도적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중한 분석은 일시적인 움직임과 구조적 변화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을 본고에서 편집적이지만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관들은 단순한 대응이 아닌 재편의 주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나다 정부는 생산적 해체의 구체적 위협에 직면하여 캐나다, 유럽연합협정협상 당시 수립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초기 목표는 산업 취약점을 파악하고 전환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이 계획은 구조적 재편을 위한 공격적 전략으로 재구성되었다. 동시에 천연자원부와 국제무역부는 특히 자동차 산업과 역사적으로 밀접한 온타리오와 퀘벡을 중심으로 주정부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 시점부터 논의는 단순히 생산 장소의 문제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산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무역 정책이 일방적 조치와 계약 재검토에 대한 공개적 위협 사이를 오가던 동안 캐나다 정부는 규제 예측 가능성, 전략적 광물 접근성, 그리고 업계의 새로운 요구사항과 부합하는 환경 지침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논리를 확고히 했다. 이러한 대조는 단순히 수사적 차원을 넘어섰다. G7 및 WTO와 같은 다자간 포럼에서 캐나다는 자국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갑작스러운 혼란에 덜 노출된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렴은 2019년에도 미국 중서부 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산업 계획들이 재평가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란티스와 협력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장이다. 원래 미시간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이 공장은 결국 온타리오주 윈저에 위치하게 되었다. 후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결정적 요인은 보조금 패키지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계약 안정성이 향후 일방적 재검토 위험을 낮춘다는 인식이었다. 폭스바겐이 북미 최초의 배터리 기가팩토리 부지로 역시 온타리오주 세인트 토머스를 선택했을 때 내부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나타났다. 이러한 기업 결정들은 실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더 광범위한 변화를 드러냈다. 제도적 신뢰의 축이 이동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더 견고했던 미국의 비즈니스 환경은 연방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들로 인해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국가안보 법규에 기반한 관세 부과, 전쟁이나 존재적 위협 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장치,
예측 가능성의 법적 기반이 유연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국제 무역 전문 법률가들에게 이 선례는 연쇄 효과를 낳았다. 철강과 알루미늄이 모호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에너지나 생명공학과 같은 다른 전략적 분야들도 불안정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재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나프타를 대체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SMCA는 미국 산업계의 승리라고 홍보되었다. 그러나 원산지 규정과 지역 콘텐츠 요건에 관한 조항들은 모호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대륙 블록 내에서 생산을 확대해 특혜 접근권을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간 내부 관세 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의 비중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점에서 캐나다는 미국의 정치적 변동성이 팽배한 환경과 달리 신뢰할 수 있는 통합의 수호자로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인식의 직접적인 결과는 투자 재편이었다. 이전까지 미국을 자연스러운 확장 대상으로 여겼던 기업들은 위험 분산 논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관세 충격에 가장 민감한 산업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배터리, 반도체, 핵심 소재는 일방적 조치에 덜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캐나다 민간 부문과 지역 대학 간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제너럴 모터스, 포드와 같은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훈련 프로그램, 응용 연구, 재료 공학 교육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분석가들이 배터리 벨트라고 부르기 시작한 윈저와 몬트리올 사이의 지역을 공고히 했다. 이 지역은 물류 인프라, 숙련된 노동력, 세제 혜택,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물에 대한 직접 접근성을 동시에 제공했다. 이러한 통합된 환경은 조율된 공공정책 결정에 힘입어 형성되었으며 여러 미국 주에서 관찰된 분열과 대조를 이루었다. 녹색 산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은 종종 연방 차원의 장애물, 우선순위 변경 또는 정당 간 갈등에 부딪혔다. 반면 캐나다의 정책은 이념적 불일치 속에서도 전략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저스틴 트리도 연방정부와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 보수당 정부 간의 일시적 동맹이 그 예이다. 양측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의견이 달랐지만 미국의 제도적 혼란이 열어놓은 기회창을 활용하려면 통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단순한 산업 정책의 기술적 움직임이 아니었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자산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제도적 재편의 역학을 드러냈다. 관세 회피 조건으로 미국 내 생산 이전을 압박받았던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기업들은 캐나다 파트너들을 회복력의 길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모순은 명백해졌다. 담론은 장벽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현실은 이러한 장벽의 경직성이 적응력이 더 큰 지역으로 투자를 밀어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계약 재협상부터 신규 공장 유치, 광물 컨소시엄 구성, 물류망 재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누적되면서 변동성 높은 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재편의 연속선이 드러난다. 이러한 효과의 상당수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미 발신된 신호들은 자동차 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이는 단순히 국경 양측에 가동 중인 공장 수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의 통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가의 문제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산발적인 사건 속에서 제도적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이러한 분석이 중요해진다. 기록된 각 사건마다 단순히 발생한 일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관찰할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미국 산업 중심지의 북미 내 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에너지부의 최근 조치와 전기차 생산 촉진 프로그램을 산업을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로 해석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공급망 재편이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 제너럴 모터스, GM의 사례가 이러한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수십 년간 미국 산업의 중심성을 상징해 온 이 기업은 현재 점점 더 많은 비율로 해외에 위치한 인프라, 원자재, 규제 안정성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구성이 더 큰 운영적 회복 탄력성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논의의 초점은 재정의된 전략적 연계에 있다. 공장 이전은 눈에 띄는 변화지만 이는 변화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산업 거버넌스 전문가들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의 이전이다. 미국 내 많은 공장은 캐나다산 핵심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외국 세법과 연계된 계약해 운영된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단독으로는 위협이 되지 않지만 제도적 불안정성과 결합될 때 취약점으로 변모한다. 예측 불가능한 관세 도입, 보조금의 소급적 재검토, 현지 콘텐츠 규정 변동 등이 반복되면서 장기적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대형 연금 기금과 국제 컨소시엄의 투자 평가 기록은 이미 이러한 제도적 위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학 문헌은 전기차 산업과 같이 고정 자본이 높고 자산 이동성이 낮은 부문에서 공공정책의 변덕스러운 결정이 누적적 영향을 초래함을 보여준다. 한 기업이 오하이오 대신 온타리오에 배터리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기로 선택할 때 이는 일시적인 세제 혜택에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운영 예측 가능성 증가에 대한 기대를 내재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를 해체하는 비용은 높아 되돌리기 어렵다. 따라서 일시적인 이점은 구조적인 이점으로 공고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산업계와 공공행정 일부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혁신, 자본, 소비의 주요 동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산 이전은 관세 왜곡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새로운 산업 정책으로 시정될 수 있다. 전제는 청정 기술 및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국내에 확립함으로써 미국이 규제 안정성과 계약 명확성을 보장하는 한 산업적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You don't hand matches to an arsonist, and you don't give power to an angry left wing. 역전 비용이 이미 즉각적인 이익을 초과한다고 지적한다. 캐나다는 전기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광업부터 연구센터, 가공 공장, 통합 물류망에 이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했다. 경쟁 우위는 효과적으로 이전되었다.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기업들은 미국 내 증가하는 비용에 직면하면서 캐나다 환경에서 단순히 피난처가 아닌 성장 동력을 찾았다. 오샤와 공장 재가동과 잉거솔 신규 투자는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다. 현재의 제도적 긴장은 전략적 조율과 연결된다. 캐나다가 연방과 주 정부 간 일관성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여전히 분열된 상태다.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같은 주들은 상당한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연방 차원의 장벽과 지침 변경으로 인해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특정 일자리 보존을 목표로 한 보호무역 관세 정책은 높은 비용과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초래해 투자를 저해했다. 이는 오히려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대 변화로 이어졌다. 외교적 차원에서 이러한 비대칭성은 무역 협상에 반영되어 캐나다가 핵심 광물 접근에 있어 전략적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의 자급자족 논리는 지질학적 현실에 부딪힌다. 캐나다는 북미 리튬 및 니켈 매장량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내 생산 촉진 정책은 수입 허가, 양자간 협정, 미국 직접 관할권 밖 공급 업체와의 장기적 약속에 의존한다. 유연한 계약으로 가려졌던 의존도가 명백해지면서 제도적 영향이 발생했다. 법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USMCA 조항과의 충돌 위험을 경고한다.
국내 공급업체에 대한 제한은 다자간 의무와 충돌할 수 있다. 캐나다는 공급업체로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규칙의 공동 작성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다. 전기차에 대한 미국 세액 공제 혜택에 캐나다가 포함된 것은 이러한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는 내부 불안정성의 비용을 흡수하지 않으면서도 미국 산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기업 내부에서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제너럴 모터스, GM, 및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 경영진은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에서의 조율된 확장을 지시하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를 것인지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지리적 문제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다. 미국 내 규모 중심 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중력 중심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향후 예산 결정은 대륙 자동차 산업의 궤적을 정의할 것이나 현재 신호는 재편이 통합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한다. 잠재적 긴장과 예상치 못한 수렴이 공존하는 이 시나리오는 제도적 전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확정적인 답변보다는 담론과 결과가 분리될 때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핵심이다.